듣고 자연을 마십니다. 서울우유 로열 멤버스 클럽. 많아도 너무 많다. 휴. 보고 싶을 때 바로바로 인터넷 검색하지. 첫 번째 요크타운호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해전에 참전했다. 당시 연합군은 대규모 일본 제국 해군에게 수적으로 열세였다. 첫 번째 요크타운호가 침몰된 후 두 번째 요크타운호는 태평양 전역에서 적군의 함대와 맞섰다. 미 항공모함 요크타운호의 선원들은 날마다 포탄과 어뢰, 가미까지 특공대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역사상 가장 중요한 해전을 승리로 이끌었다. (1942년 6월 6일) 일본 제국 해군의 I-168 잠수함 사령관 타나베 야하치 소령은 잠만경에 나타난 미 항공모함 요크타운호의 뒤를 바짝 쫓았다. 그는 이틀 전에 벌어진 미드웨이 해전에서 요크타운호를 비롯한 미국 함대가 일본 제국 함대에 입힌 피해의 복수를 하고 싶었다. 타나베 소령은 요크타운호를 향해서 4발의 어뢰를 발사했다. 그는 잠만경을 통해서 요크타운호가 폭발하는 장면을 지켜봤다. 자신의 항모가 침몰하는 것을 지켜보던 요크타운호의 함장 엘리엇 버크마스터는 살아남은 선원들에게 이렇게 약속했다. 제군들 괜찮다. 우린 다른 배를 타고 또다시 돌아올 것이다. 첫 번째 요크타운호는 대공황과 파시즘의 산물이었다.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은 한 번에 2마리 토끼를 잡을 계획이었다. As part of the National Industrial Recovery Act, $238 million was set aside to build naval ships. The $38 million was for these 2 aircraft carriers, the Yorktown and for the Enterprise, and the building process began at Newport News. Being the class leader, Yorktown was built first. President Roosevelt's wife, Eleanor Roosevelt, was chosen to christen the ship. 요크타운호는 1936년 4월 4일 진수됐다. 미 항공모함 함대의 5번째인 요크타운호는 CV-5로 명명됐으며 앞서 건조된 4척의 항공모함 운용 경험을 토대로 설계됐다. 요크타운호의 배수량은 19,800톤으로 이후에 등장하는 에섹스급 항공모함 배수량의 거의 3분의 2 정도였다. 길이 252m에 달하는 요크타운호는 전투기와 어뢰 공격기, 급강하 폭격기를 모두 합쳐서 총 80대의 항공기를 수용했다. 시속 32.5노트의 속력으로 요크타운호는 잠수함과 고속으로 달리는 선봉 함대를 따라잡을 수 있었다. 평화 시엔 탑승 선원이 2,217명이었지만 전시엔 3,000명으로 늘었다. 1930년대 말 요크타운호는 적의 함대와 맞붙어 싸우는 미 해군 함대의 일원이었다. 요크타운호는 항공모함의 새로운 전술을 수행함으로써 전선에서 싸우는 전함을 지원했다. In this period there was a photo op and it had the Enterprise, the Yorktown, the Ranger
and the Lexington in line. All they were doing was coming back to base after a fleet exercise. But that picture is what influenced some of the Japanese naval aviators to think about combining carriers as an independent strike force rather than to have it, as was still the practice with both the British and with the United States Navy, of having the carriers basically there to defend the battle line or the battleships. (1940년) 봄 히틀러가 북유럽을 침략했을 때 요크타운호는 순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대서양으로 돌아갔다. 요크타운호의 항공기들은 독일 잠수함 유보트와 함정을 쫓으며 영국의 수송 함대를 호위했다. 요크타운호가 버지니아주 노folk에서 보급품을 싣는 동안 진주만에서 미군의 주력 부대가 전멸됐다는 소식이 들렸다. 즉시 요크타운호는 파나마 운하를 지나서 이미 태평양에 주둔 중인 렉시턴호와 엔터프라이즈호, 사라토가호에 합류했다. The orders from Washington, from Admiral King, were that number one, we need to use the carriers. We need to keep them busy. Number two, we need to keep the Japanese off guard. Number three, we need to raise morale.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요크타운호를 비롯한 미 전함들은 일본군이 점령하고 있는 마샬 제도와 길버트 제도에 폭격을 가했다. 일본군이 아직 주 방어선을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피해 정도는 미미했다. 그러나 요크타운호의 전투기들은 곧 최전선에 있는 적군의 전투기보다 성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미 해군에서 가장 빠른 와일드캣 전투기는 일본의 제로 전투기는 물론이고 급강하 폭격기와 어뢰 공격기를 따라잡지 못했다. (1942년 5월) 초 일본은 점령지 방어 강화를 서둘렀다. 일본은 뉴기니 섬에 있는 연합국의 마지막 보루인 포트모레스비를 목표로 삼고 코랄해 쪽에 침략군을 보냈다. 즉시 일본군의 암호를 해독한 미 해군도 일본 함대를 향해 이동했다. 미 해군 항공모함 요크타운호와 렉싱턴호는 8척의 순양함과 13척의 구축함으로부터 호위를 받았다. 이들은 항공모함 3척과 순양함 8척, 구축함 15척의 호위를 받는 적군의 침략 부대를 저지시켜야 했다. First, there's the invasion group, which has the transports to carry the force to take Port Moresby, and they're covered by a light aircraft carrier, the Shoho. There's then also a striking force, which is made up of 2 heavy carriers, Shokaku and Zuikaku, both Pearl Harbor raiders. 요크타운호는 해군 소장 프랭크 잭 플래처의 기함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요크타운호를 중요한 전쟁터로 이동시켰다. (5월 4일) 요크타운호의 항공기들은 툴라기에서 일본 함정을 발견하고 기쿠주키호와 3척의 소해정을 침몰시켰다. 그러나 아직 주력 함대와 접촉하지 않았다. They are looking for each other on the 5th, and both sides are surprised on the 6th not to find each other. But on the 7th, they do. Japanese Armada is flying toward our ships. Our planes are flying toward the Japanese ships. They actually pass in the air, and from altitude, both fleets can be seen.
5월 7일 미국과 일본 함대가 서로 적군을 발견하지 못했지만은 양쪽 다 공수부대의 공격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그때 미국 조종사들이 선제 공격을 했다. 요크타운호와 렉싱턴호에서 이륙한 항공기들이 일본의 항공모함인 쇼호호를 침몰시켰다. 미 해군 소령 R.E. 닉슨은 즉시 항공모함 한 척을 침몰시켰다는 내용의 전보를 보냈다. American pilots managed to get some bombs on the deck of the Shokaku. That puts her out of action. 다음 날 5월 8일 일본 항공모함의 전투기들이 렉싱턴호와 요크타운호를 발견했다. We were operating fairly close together, but not in such a way that the combat air patrol can cover both of them. And in fact, we're still trying to operate at that time with 18 fighters as the normal complement aboard an American aircraft carrier. Way too few. 엘리엇 버크마스터는 요크타운호의 속도와 민첩성을 교묘하게 이용했다. 그는 길이가 250m에 달하는 거대한 항공모함을 재빨리 움직여서 필사적으로 어뢰를 피해 다녔다. 요크타운호는 10발이 넘는 일본군의 어뢰와 폭탄을 피했다. 그러나 더 크고 오래된 렉싱턴호는 요크타운호처럼 재빨리 움직일 수 없었다. 결국 렉싱턴호는 대가를 치렀다. The Lexington takes a total of 5 bombs and torpedoes. She goes dead in the water. 결국 가솔린 증기에 의해서 연쇄 폭발로 렉싱턴호는 운명을 다했다. 이제 유일하게 남은 미 항공모함 요크타운호가 끝까지 싸웠다. Yorktown is hit by one bomb, which hits the flight deck, goes on down, explodes on the 4th deck. But the damage to the Yorktown is minimal. She's torn up pretty good inside, but again, nothing vital. A near miss lands close enough to the Yorktown that it opens the hull. In the final analysis, what we have is a tactical victory for the Japanese. They have sunk one of our major fleet carriers against only the loss of one light carrier. But not having sufficient cover in the air, it's felt that they've got to postpone. That's the Japanese word for it, not quit, but postpone the invasion of Port Moresby. They turn around and head back then to their bases. Yorktown is damaged. She is ordered to make her way back to Pearl, and all the way back, Yorktown will leave a trail of oil. This is about the same time Admiral Nimitz has sent the order out to the Enterprise and Hornet to expedite to get back to Pearl Harbor as quick as possible. They know that the Japanese are coming. They've broken the code. They know that there's going to be a major push against Midway. Admiral Nimitz sends every available plane that he can find to Midway to augment the forces that are already there. There's a real question in his mind as to whether the damaged Yorktown can be repaired in enough time for her to get into the battle or not. 수리 기간만 몇 주가 필요했기 때문에 사흘 만에 요크타운호가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그러나 니미츠 장군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1942년 6월) 초 태평양 함대 사령관 체스터 니미츠 장군의 지휘 아래 2,000여 명의 함대 기술진들은 요크타운호가 미드웨이로 진군하는 일본군과 맞설 수 있도록 24시간 철야 작업을 계속했다. Nimitz makes no bones about it. He tells the people that repair the ships, he said, I know that this is a job that should take a couple of months. You've got 3 days. He said, I want this ship back in 3 days.
They were ordered to, if they could patch the hole with a oak plug and plug it. If they couldn't patch the hole with an oak plug, to weld it closed. When Yorktown pulls out of the harbor to head toward Midway, they're still working on her. 침략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일본군은 육상기지 발진 항공기의 위협부터 차단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항공모함에서 출동한 첫 번째 공격 부대는 미드웨이 섬에 주둔 중인 미 해군의 방어 때문에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자 일본 제국 함대의 사령관은 항공모함의 두 번째 공격 명령을 내렸다. 미드웨이 북쪽 해역에서 일본군의 접근을 기다리던 요크타운호의 조종사들은 아주 간단한 작전 명령을 들었다. 12대의 전투부대 중에서 단 3개의 부대만 살아남아 어뢰를 발사할 수만 있다면 제군들의 임무는 수행된 것이다. 종종 어뢰가 불량품이었기 때문에 어뢰 공격기는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살 특공대 보검관은 급강하 기술을 이용해서 어뢰를 발사했다. They had to slow down to 90 miles an hour and get practically right down within 100 feet of the water to drop that torpedo. If they dropped it any higher or at any greater speed, the torpedo would disintegrate when it hit the water. The torpedo planes from the Hornet go in first. They find the Japanese fleet. There are 15 TBDs. They line up to attack the Japanese carriers. And of course the Zeros come down on them. They shoot down all 15 torpedo planes. Torpedo 8 is destroyed. Then comes the Enterprise torpedo planes. There are 14 of them. They run into exactly the same situation. Only 4 of them will get back to the Enterprise. There are 12 TBDs that come in with the Yorktown attack. 10 of them are shot down. 마지막 어뢰 공격기가 필사적으로 도망칠 때 요크타운호의 급강하 폭격기가 도착했다. One squadron is coming down from the Yorktown. It catches the carrier Soryu, and all 4 of these Japanese carriers are veterans of Pearl Harbor. They come down on the Soryu, and in just a matter of seconds, she's burning from one end to the other. There were no Japanese fighters left. They were all chasing after the TBDs. At the same moment, the Enterprise SBDs have arrived. One squadron destroys the Akagi, which is the flagship, both at Pearl Harbor and at Midway. The other places bombs on the Kaga. The Hiryu, the 4th carrier, is lagging behind. She's spotted by some of the pilots on the way out, but she's far enough away from the other 3 that she's not attacked. The Yorktown planes turn and they head back. They just barely get back before here come planes from the Hiryu. Some of the pilots that survived the battle on the American side seem to think that at least 1 or 2 Japanese planes followed them back to the Yorktown. The Yorktown is attacked. She takes 3 bombs. Not one of the 3 bombs would threaten the life of the ship. But the one that hits next to the stack blows out the boilers. The ship goes dead in the water. 기술자들은 1시간 안에 요크타운호가 다시 움직일 수 있게 고쳤다. 그러나 또다시 히류호의 어뢰 폭격기들이 공격했다. Two of them are able to launch torpedoes that hit amidship.
The Yorktown has the boiler rooms and the engines all in the center of the ship. That's the one spot that if a torpedo can breach that, you're going to lose your power. If you don't have power, you cannot fight your fires, you cannot expel water from the ship. So in terms of opening holes big enough to sink the ship, that's not the problem. The problem is where they hit. The Yorktown goes dead in the water. The commanding officer gave the order to abandon ship. We went over on those big lines that was dropped over the side. You're such a small speck in such a big picture. The Pacific is pretty large, and like the sailor's prayer of many years ago, Lord, the ocean is so big, and my boat is so small. Lord, have mercy on us. 미드웨이 해전에서 운명의 여신은 미 해군에게 손을 들어주는 것 같았다. 6월 4일 저녁, 요크타운호의 폭격기 14대를 포함한 24대의 급강화 폭격기가 엔터프라이즈호에서 이륙한 뒤에 일본군의 마지막 항공모함인 히리호를 찾아냈다. 그들은 히리호를 향해서 폭격을 퍼붓고 결국 히리호를 격침시켰다. Meanwhile, back on the Yorktown, she's still listing. The next day, they decide to send a repair party back on, and they make a little bit of progress. 스물아홉 명의 장교와 141명의 병사들로 구성된 기술진들이 요크타운호를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동안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일본 잠수함 i-168호의 함장 타나베는 잔망경을 통해서 구축함에 견인돼서 천천히 이동하는 요크타운을 노렸다. 1000m를 사이에 두고 i-168호는 요크타운을 향해서 4발의 어뢰를 발사했다. 미 해군 구축함의 위치가 발각되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타나베는 잔망경으로 요크타운호가 폭파되는 장면을 지켜봤다. The first one goes off the bow of the Yorktown. The second one hits the Hayman, which is tied up alongside the Yorktown, and the next two then go into the side of the Yorktown. Hayman goes down very, very fast. As she's going down, there wasn't time to keep the depth charges that are on the stern of all destroyers. The underwater explosion kills not only Hayman sailors who are in the water, but some of the Yorktown sailors that have been blown overboard. The next morning, just as the sun is coming up, it's obvious that she's going under. Her sailors that are on board escorting destroyers and cruisers still in the area, they line up, they salute, she goes under, she's gone. It was just a moment of, is this really happening? Is this really me? And I suspect that I had some company in that kind of a feeling and experience. The Japanese, with no aircraft carriers of their striking force, they have no choice but to turn and to go back. And the Battle of Midway ends then on the 7th of June, 1942. (72시간의) 고독, 그리고 72시간의 기다림. 마침내 나를 의식하지 않게 되었다. 니콘 리얼리티, 역시 니콘. 그들이 돌아왔다.
히스토리 채널 사상 최강의 시리즈 실전 최강 전투기 대전 시즌2. 더욱 빠르고 강력한 전투기들이 펼치는 공중전의 세계 실전 최강 전투기 대전 시즌2.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오후 10시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전투기 181대, 항공모 6대 출격. 1941년 12월 7일 7시 53분 공격 개시. 태양의 제국을 꿈꿨던 일본, 그리고 일본의 침몰. 100% 실제 화면, 태평양 전쟁의 모든 것. 최고의 전쟁 다큐멘터리. 태평양 전쟁 비사, 일본 침몰. I-168 탄압의 함장은 후에 요크타운호를 침몰시키므로 미드웨이 해전에서 입은 일본군 손실에 대한 안갚음을 했다고 밝혔다. 결국 요크타운호는 미드웨이 섬 근해에서 침몰했다. 일본군은 요크타운의 위대한 이름이 이미 다시 태어났다는 사실을 모르고 떠났다. 1942년 뉴포트 뉴스 조선소에서 건조 중에 있던 에섹스급 항공모함 4척 중에 하나에게 요크타운의 이름이 돌아갔다. 번험 리처드 CB-10호가 요크타운의 이름을 물려받았다. 1943년 1월 21일 또다시 엘리너 루즈벨트가 두 번째 요크타운의 이름을 명명했다. 새로운 요크타운호는 첫 번째 요크타운호보다 배수량이 7,000톤이나 더 많고 길이도 18m 더 길었다. 비행갑판의 폭은 3m가 더 넓었다. 비행갑판의 크기가 더 커졌지만 항공기 역시 크기와 무게가 점점 더 커지는 추세여서 항공기 수용량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15노트로 24,000km까지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태평양 최고의 최신 전함이었다. CB-10의 가장 큰 변화는 새로운 사령관이었다. 조셉 제임스 클락 함장은 굉장한 독불 장군이었다. 그는 매우 보수적이고 체로키족 인디언의 피가 흐르는 전형적인 군인이었다. He was really a fighter, and we were proud to go aboard his ship. And he told us that we were going to go out there not to defend but to attack. And that's what we did. 적군의 항공기 성능이 좋아지자 CB-10의 대공포화가 역시 성능이 크게 향상됐다. 요크타운호에는 127mm 함포 12문이 있었다. 대공포화기엔 빠르게 발사되는 40mm 함포와 20mm 엘리콘 기관총이 탑재됐다. 요크타운호는 5개의 비행대와 함께 임무를 수행했다. 경납고 갑판엔 전투기 손실에 대비해서 20대의 전투기가 보관돼 있었다. 그리고 요크타운호엔 그루먼사의 F6, F 헬켓 전투기가 있었다. Now in place of the Wildcat, we have the Hellcat, made by the same company, Grumman. Everything is different. It's a bigger plane. It's a faster plane. The range has increased. We have 6 guns, and now we have 400 rounds per gun. The Wildcat entered the war with a kill ratio of 7 to 1. The Hellcat ends the war with a ratio of 19 to 1. Now, part of that is the fact that it's a better plane, but also part of it is the Wildcat fought the cream of the Japanese pilots
The Hellcat did not. (1943년 8월 22일) 새로운 요크타운호는 미국의 태평양 공격을 시작하기 위해서 진주만에서 출발하는 강력한 기동함대에 합류했다. 요크타운호는 준비된 전쟁의 한가운데에 있었다. Whereas raids in the past were for morale or to keep the Japanese off balance, from November of 1943 to the end of the war, what is going to happen is that the United States is going to determine where it needs to go throughout the Pacific to gain bases to get it to Japan. 11월 19일 요크타운호는 타라와 섬을 공격하고 해병대의 상륙 작전을 도왔다. 그러나 요크타운호로 되돌아오는 전투기 때문에 일대 혼란이 일었다. He gave it the fuel, and it was just enough to. He crashed on top of the pilot that had just gone past the barriers. And then it was the biggest fire. Jeepers. Jocko's voice, you could hear, "Get out there, fight that damn fire. I'm not going to lose this ship. You get your asses out. Son of a..." And we were afraid of him. So he sort of got you to get out there. And that saved the ship. (2월) 초 요크타운호는 트루프 환초를 목표로 하는 세 척의 항공모함으로 구성된 기동부대의 기함이었다. 요크타운호는 환초로 둘러싸인 얕은 바다 주변에서 거의 275대에 달하는 항공기를 파괴시켰다. 요크타운호의 조종사들 모두 용감하게 싸웠다. Whether it was Kwajalein, whether it was Saipan, whether it was Marcus, whether it was Wake, didn't make any difference. Point was, this is where we're going, this is what you're going to do, and this is your target. That was it. You could see us in operation. I mean, when we were operating alongside another carrier, how much faster our planes would come in, get hooked up, unhooked, taxied past the barrier. It was just more effective. On the 30th of April, the carriers are back off of Truk to hit it one more time to be sure that it's totally neutralized. And then all of the movement from there then is in preparation for the invasion of the Marianas. 요크타운호를 비롯한 미 항공모함들은 최후의 결전을 준비하고 있는 일본군의 사정거리 안으로 이동했다. (1944년 6월) 사이판 상륙작전에서부터 시작된 마리아나 침공 당시 요크타운호는 일본 함대의 공격에 대비했다. 일본군은 미 항공모함의 함재기들이 도달하지 못할 정도로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9척의 항공모함에서 이륙한 전투기가 기습 공격을 한 후 괌에 착륙해서 새로운 공격을 준비할 계획이었다. But part of the American plan was to keep enough planes over Guam, and when planes from the carriers tried to land, they would be shot down as they attempted to land, and the plan worked out exactly that way. 요크타운을 비롯한 미 항공모함에서 이륙한 전투기들은 수적으로도 2대1의 비율로 우세했고 훈련을 잘 받은 조종사들이었기 때문에 일본군을 초토화시킬 수 있었다. The shooting was so good, even over Guam, that Hellcat pilots were dropping their landing gear, dropping their flaps, trying to slow down enough
that they could get good shots. The Japanese had 439 planes on board those 9 carriers. They got back to Japan with about 20. 오후 4시경 요크타운의 전투기들은 후퇴하는 일본 함대를 공격하기 위해 미처 장군의 명령에 따라 하나둘 이륙하기 시작했다. 조종사들은 어둡고 거리상으로도 먼 거리였기 때문에 무사 귀환을 확신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 So they launched us. This was the whole fleet, I guess, because we must have had a couple hundred airplanes. 연료 탱크의 연료가 반쯤 남았을 때 첫 번째 폭격대가 표적을 발견하고 급강하였다. And it was just a wall of fire. I thought we were all going to be killed. The dive bombers go over and they go down vertically, and we go in and have to drop these things at about 200 feet. There were 3 of us pretty much in a row coming in on this thing. And I got as low as I could get without being endangered for the water. 요크타운호의 항공기들은 항공모함 주이가쿠호를 명중시키는 데 일조했고 미 해군 잠수함이 쇼가쿠호를 침몰시켰다. 그러나 이제 미 해군 전투기들은 연료가 거의 떨어진 상태에서 요크타운호를 비롯한 다른 항공모함까지 되돌아가야 했다. 되돌아가는 동안 길을 잃고 바닷속으로 떨어지는 조종사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On the way back, we could hear them because they opened the lines for the speakers. I'm running out of gas. Will you tell so-and-so? We can't find you. We can't find you. I only have enough fuel for 5 more minutes. This is Fox 41, latitude, longitude, and he was gone. I mean, it just went into the drink in the dark. All the way back, we were wondering how far it was, how much fuel we had left, how many people were not going to get back that far. We were saying little prayers that they find the ship. Yeah, we knew what they were going through in the darkness. We knew some of them personally, and it hurt. He didn't turn on lights at sea because of the fear of the submarines. But Admiral Mitchell, he said, turn on all your lights. Every ship in the fleet, turn on your lights. And boy, all the lights come on at once, and it just looked like Broadway out there. So far as 50 miles away, they saw those lights. Otherwise, then hundreds of pounds would have been lost. And I don't know whether I finally settled into the water or whether the engine quit, but all of a sudden it was quiet and I was on the water. 바다로 떨어진 요크타운호의 항공기 중에서 25명의 조종사들과 선원들은 구조됐다. 요크타운호는 다른 항공모함의 전투기 14대를 회수했다. 1945년 6월에서부터 8월까지 요크타운호는 쉴 새 없이 적군들과 싸웠다. 요크타운호는 필리핀과 프랑스령, 인도지나 연방, 중국, 대만, 이오지마에서 미 해군 기동함대에 합류해서 일본군과 싸웠다. 일본 본토에 대한 공습을 시작하려는 찰나 요크타운호는 새로운 위협에 직면했다. At the time we were bombing Tokyo, and the kamikazes were coming out all the time. I mean, first 30 days we were out, we were attacked maybe 26, 28 days out of that. I was directing the F-6F fighter plane, and all of a sudden the plane stopped and wouldn't move. And I looked up at the pilot, and he pointed to the sky, and here come a kamikaze right across the flight deck. (1945년 3월 18일) 규슈 근해에서 요크타운호는 상가판의 함장 지휘소의 폭격을 받았다.
5명이 전사하고 18명이 부상을 당했지만 선체에 난 지름 5m의 구멍도 요크타운 호를 막을 순 없었다. 그 후 오키나와 근해에서 요크타운 호는 무전기를 통해서 새로운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일본군은 미 해군 함대를 향해서 마지막 남은 전함과 함께 대규모 병력을 보냈다. The Yamato will sortie one more time, and that's on a kamikaze run. She will try to get to the beaches of Okinawa, beach herself, and fight to the finish. 요크타운호를 비롯한 모든 기동 함대는 야마토호의 459mm 함포가 40km 전방까지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미 해군 기동 함대는 이 거대한 야마토호가 해안을 강타하기 전에 저지시켜야 했다. 요크타운호는 어뢰 공격기와 급강화 폭격들을 이륙시켜서 야마토호의 결정타를 먹이기 위해서 전속력으로 달렸다. 육군을 지원하기 위해서 온갖 보급품과 장비들로 가득한 오키나와 해안의 미군 상륙 거점이 세계 최대 전함인 야마토호의 표적이었다. 459mm 함포는 당시 전함에 탑재된 함포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었다. 이 거대한 전함은 한 척의 순양함과 8척의 구축함의 호위를 받으며 항해하고 있었다. 요크타운호의 조종사들은 즉시 급강화하여 맹폭격을 퍼붓고 어뢰를 발사했다. Before we started the dive, they were firing. The ship was lighted from stem to stern with explosive flashes. I don't think I've ever seen anything like that or been as close to anything like that as I was with that one. You don't want to drop it too far up because it may not work properly in the water. You can't drop it too far out or it might not reach it, and you can't get in too close or it might not be armed when it gets there. 야마토호는 폭탄과 어뢰 공격을 받으며 침몰했다. 요크타운호의 많은 전투기들도 오키나와로 돌아올 수 없었다. 순양함 한 척과 구축함 4척도 침몰했다. (7월에서 8월) 초까지 요크타운호는 도쿄를 비롯한 일본의 주요 도시에 폭격을 퍼부었고 서서히 전쟁은 끝나가고 있었다. The last day of the war, the bombers that we'd sent in to bomb Tokyo got word just before they got there the war was over. So they dropped their bombs in the water and it was headed back to the ship. And there was 4 fighters that was flying fighter coverage for them. They were attacked by 25 or 30 Japanese fighters. And eventually all 4 of them were shot down. When the remaining planes landed and they found out 4 fighters had been shot down, the fighter pilots were so mad they started manning their planes. They were going after them without directions from their CO, and so they were made to climb out of their planes. I just stood on the deck just weeping. I said, why after the whole war was over, these 4 pilots got killed and we were attacked after it was all over. 1945년 9월 요크타운호는 일본으로부터 공식적인 항복을 받아내는 동안에도 여전히 바다에 남아서 미 해군을 호위했다. 작전명 마법의 융단에서 요크타운호는 넓은 공간에 만여 명에 달하는 병사들과 해병대를 2번에 나누어 미국으로 수송했다. (1945년 10월 31일) 요크타운호는 기나긴 전쟁 끝에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다. Greatest thrill we ever had was saying, "Welcome home."
And the people up on the top of the Golden Gate Bridge, there were thousands of them up there. They were blowing their horns. The girls were waving to us. We couldn't contain ourselves standing at attention. We were just so thankful. Thousands of people were there, and they were so happy, and we were so happy. And there was a lot of crying and hugging and yelling, and you know, it was the most joyous time. 요크타운호는 그 후에도 25년 동안 미국을 위해서 봉사했다. 1955년 대대적인 수리를 통해서 각이진 비행갑판과 현대적인 전자장치를 갖춤으로써 제트기 시대의 전쟁을 준비했다. 1963년엔 베트남 전쟁에서 특별작전을 수행했고 대잠수함 순찰 임무를 맡았다. 2차 세계대전 때 취역해서 30년 동안 마지막까지 대서양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요크타운호는 1973년 6월 1일 퇴역자 명단에 올랐다. 요크타운호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의 패트리어트 힐 해군 박물관에서 영원한 안식처를 찾았다. 요크타운호는 1년 내내 관람객들에게 개방되며 요크타운호에서 함께했던 병사들도 종종 이곳을 찾는다. The ship, the Yorktown, is what put us all together and was an impact in keeping us together for this length of time. I don't know why, but I didn't want to leave the ship. Everything we did on that ship came out right. And what makes a ship things go right is teamwork. No matter what faction we were sent into, we always came out smelling like a rose. History Channel.